여러분, 증세 없다는 말, 여러분 이 말 믿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안 믿으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도 증세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끊기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세금 폭탄을 넘어서 세금 융단 폭격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마 공시가격이, 특히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22% 오른다고 하거든요. 22% 오르면요, 여러분들이 내는 재산세 장난 아니게 올라갈 거고요. 건강보험료 장난 아니게 올라갈 겁니다. 세금이 또 한 번 폭증할 겁니다. 폭등할 거예요. 폭등. 작년에 19.08%가 올랐는데도 세금 폭탄이라고 난리였다면 올해 22%가 오르면 충격이 될 겁니다. 저는요, 문재인 정부도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정세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이번 대통령들요, 대통령 후보들 똑같이 정세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세 없다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세 자체를 할 계획이 없다. 참, 그런데 지금 예산을 엄청나게 늘린다고 했고 국민들에게 뿌리겠다고는 엄청나게 했는데 이 공약집에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적어도 200조 이상을 뿌리겠다고 했어요. 그 돈 어디서 나오나요? 보면 나오는 게 없어요. 재원 조달 방안에 보면요, 국비나 지방비, 민간 투자 자금을 활용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중요한 사안을 말입니다. 공약집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세는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 하면서 정세 자체를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는 이야기 안 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세에 대한 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공약집에도 세출 구조 조정이나 지출 시기 조정이나 경기 회복이 되면 세출이 늘 텐데 세입이 늘 텐데 세입이 느는 걸 가지고 하겠다. 이 정도만 돼 있습니다. 이 정도만.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어느 누구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주황색이 국가 부채입니다. 주황색이. 파란색 계열이 쉽게 말하면 국세 수입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국세 수입은 찔끔찔끔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국가 부채는요 그야말로 확 늘어나가죠. 이런데도 정세 안 한다고요? 정세 안 하면 망하는데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데 정세를 안 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이게 정세 안 할 수 있는 꼴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누가 발표한 것도 아니고요. 기획재정부하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거예요. 지난해 국세 수입이 말입니다. 344조 1천억 원이었거든요. 2025년까지 가더라도요. 2025년이면 다음 대통령 임기 중입니다. 383조 1천억 원으로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 보면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1441조 1천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1441조 1천억 원까지. 이게 말도 못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말도 못하게. 지금 만약에 올해 대통령이 되면 2020년 대통령이 되죠. 2022년 그러면 2023년, 24년, 25년, 26년, 27년에 끝나네요. 그럼 27년에 볼게요. 27년에 보면요. 국세 수입은 407조 8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나라 부채는 1867조 4천억 원이에요. 1867조 4천억. 그냥 이대로 계속 가면요. 이대로 계속 간다. 그냥 이대로 가요. 이대로 가면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7.8%까지 갑니다. 67.8%.
예, 다음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예, 그러면 67.8%면 70%에 다가서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국가 채무 비율이 60%가 넘으면 위험하다. 이 말 이미 여기서 깨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베네수엘라 갑니다. 진짜 베네수엘라 갑니다. 예,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공기업 부채 어떡합니까? 공기업 부채. 2020년 기준으로 공기업 부채가 545조 정도 됩니다. 2021년이 되면 적어도 3, 40조 더 늘어났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570조 가량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기업 부채가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도 5년 동안 공기업 부채가 늘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은요 심각한 양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나라가 디폴트 되고 국가가 부도날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들이 대통령 할 사람들이 똑똑해야 돼요. 그리고 말입니다. 똑똑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진실해야 됩니다. 표가 안 된다고 지금 망설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망설일 때가 아니다. 지금 보면 주황색 대비 파란색이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진실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는요 잘 살게 해주는 거고요. 국가를 위해서는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세금 부담은 커질 겁니다. 여러분 이미 세금 부담 각오해야 됩니다. 조세 부담률이 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많이 올랐잖아요. 안 올린다 해도 다 올렸어요. 2021년에 조세 부담률이 20.2%였는데 지금은 20.7%거든요. 20.7%. 내년부터 20.7%가 계속 가다가 2025년에는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거 줄어드는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결국은 정세 없는 복지란 요술램프는 없어요. 절대로 정세 없는 복지는 없습니다. 공짜 점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돈 어떤 식이든 세금으로 다 내놔야 됩니다. 그런 날은 앞으로도 올 겁니다. 아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세금에 대한 정세는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아마 그 정세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월등하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대통령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당의 후보 경제 대통령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경제 모릅니다. 그렇다고 뭐 야당의 후보가 경제를 잘하느냐? 경제를 모릅니다. 저는 진짜 유능한 사람이 경제를 제대로 아우르는 거 있잖아요.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써서 김재익 경제수석 같은 사람을 써서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국가를 위한 지도자가 아닐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